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자존감이 상승할 수 있는 책 6권을 알려드리고 제가 매달 10권씩 1년 동안 읽고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책을 막 많이 읽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떤 계기로 책을 매일 읽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책을 자주 읽게 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나다움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화법, 철학, 심리학, 에세이, 영성 이렇게 책으로 방향성을 그려가면서 내적인 부분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책을 읽고 직접 수련도 해보면서 하나씩 깨우칠 때 저는 인생의 가치를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도 책을 통해 자존감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고 이렇게 깨달은 내용들을 지금부터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년간 약 120권의 책을 읽었고요. 과거에는 책을 잘 읽지 않았던 제가 많은 책을 읽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힘든 시기를 겪었던 덕분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시기에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도 없고 현명한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고 그때 딱 떠오른 게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책들이 인생을 앞서가는 지혜로운 멘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 에세이 책을 딱 펼쳐보는데 와 그냥 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마치 너의 마음을 잘 알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세이 책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책 안에 작가님의 인생과 그리고 깨달은 경험들을 압축해서 담은 거잖아요. 독자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길면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노력과 고뇌가 들어갔으니 이 책이 더 귀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제가 관심 있는 심리와 내면 에너지 분야를 자세히 알게 되니까 자존감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책 분야도 점점 넓혀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었던 경험을 겪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재미있게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자존감을 상승시켜준 책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책을 유용하게 접할 수 있는 루트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책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는데 저는 책을 읽을 때 모든 책을 구입하지 않았고요. 중고 서점이나 전자책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요즘 중고책 서점도 정말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부산 수영동 근처에 위치한 예스24 중고 서점에 자주 갔었는데 책도 저렴하고 장소의 기운을 느끼면서 힐링을 받고 오곤 했습니다. 서울에도 잠실 근처에 서울책보고라는 중고 서점에 갔었는데 여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전자책은 출근길 지하철이나 점심시간처럼 틈이 나는 시간대에 가볍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에서 종이책 펼치기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이 전자책이 유용했어요. 저는 예스24 이북을 이용하고 있고 한 달에 5,500원 정기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책 한 권이 15,000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5,500원으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건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종이책도 예스24에서 주문하고 있는데요. 주말마다 1,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어서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다가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말에 주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책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책 냄새도 좋고 제가 읽은 120권 책 중에 종이책 3권 그리고 전자책 3권 이렇게 딱 6권 베스트로 선정한 책은요. 제일 먼저 스테디셀러로 많은 분들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류시화 시인님의 새는 뒤돌아보면서 날아가지 않는다입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책의 장점은 동기부여, 위로, 치유, 잠재력 성장까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4회독 정도 모았는데 신기하게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책이 그토록 매력 있었던 이유는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이끌어주는 스승 같은 책이었기 때문인데요. 니체의 유명한 명언 중에 나처럼 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책이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자기개발 책에는 이거 해라 라는 말에 동기부여를 받지만 행동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행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뿌리를 자극시켜서 진짜 나의 길, 남이 좋다는 거 말고 가장 나답고 올바른 길로 향하고 싶은 욕구가 자극됩니다. 나다운 길을 찾으면 쉽게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이 놓아버림 책인데요. 내면의 괴로움을 놓아줌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피곤하거나 기분이 너무 별로일 때는 말을 하기 싫은 날도 가끔 있는데 이렇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상황이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도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알려주는 놓아버림을 터득하고 나서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되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니까 인간관계도 훨씬 유연해지고 감정적으로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이유의 유명한 명언 중에 지나가는 감정에 속지 않겠다. 이게 되더라고요. 감정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일상이 훨씬 긍정적으로 밝아집니다. 그 방법을 살짝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감추려고 막 애쓰지 않고 그 느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놓아줌으로써 모든 상황이 술술 풀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책도 그냥 최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책은 최근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이 책 저자분은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이었는데 오프라 윈프리의 간곡한 부탁으로 강연을 했다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서 방송 직후 뉴욕의 베스트셀러 1위로 오르기도 했던 이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입니다. 다들 과거에 상처나 트라우마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 책 한 권으로 트라우마를 다 종결시켜줍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생겨난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각함으로써 몸에 막혀있던 에너지의 흐름을 확 열어주게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악순환은 더 이상 없으실 거예요. 전자책은요, 이동성이 편리해서 유용한데요.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 핸드폰 SNS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흘려보내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SNS를 보는 대신 전자책을 보는 습관을 만드니까 하루 10분이 한 달에는 300분, 1년에는 3,600시간을 무려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왠지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소하고 가볍게 읽는 그 기분이 좋았어요. 책을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작게 조금씩 읽기 시작하니까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고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책을 읽으며 해소시킬 수도 있었어요. 보통은 전자책 하면 밀리의 서재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스24 전자책에서 읽은 책 3권을 간단하게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저도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다가 생각나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실제로 수용소에 갇혀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워낙 힘든 삶이 나와서 그런지 일상의 감사함을 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좋은 내용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잠시만이라도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있다. 혼자서 사색에 잠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자아 성찰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걸 상상해보니까 저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하고 왠지 모를 그 혼자의 어색함이 싫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사색의 시간을 갖는 방법을 잘 알게 되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언제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상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찾는 수업인데요. 이 책으로 자아 성찰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이 책의 장점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한 남자가 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던 중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여자가 너무 초조해하는 것 같아 남자는 도우려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저기요, 뭘 찾고 계세요? 차 열쇠요. 집에도 못 가게 생겼어요. 대충 어디쯤 떨어뜨리셨나요? 여자는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킵니다. 남자는 당황해하며 그럼 저쪽에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도 여자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열쇠를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만 찾고 잃어버린 곳에서 찾지 않으면 당연히 열쇠를 찾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야기 속 여자처럼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서 외적인 부분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안정적인 직장 같은 것을 얻어보았지만 결국 공허함을 느끼고 나서야 애초에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 책이 그런 저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도와주었습니다. 결론은 나의 내면 안에 진자아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사랑입니다. 자기사랑 참 많이 들어본 주제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가끔 제 스스로에게 압박을 줄 때가 있거든요. 누구는 이런 것도 해냈는데 넌 왜 못해? 왜 그때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거야? 이러면서 제 자신에게 책찍질하고 나쁘게 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자책이 얼마나 나의 앞길을 막는 행동인지 알게 되었어요. 계속 나를 미워하면 얻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존감만 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니까 자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를 사랑할 줄 알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점점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년 동안 120권의 책을 읽고 얻은 인사이트 한 가지는 책과 경험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책과 경험이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과거의 상처를 회피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상처를 받아들이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맞아,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면 치유가 가능해. 이제는 비슷한 상황이 찾아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하면서 깊게 공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의 경험과 비슷한 책 작가님의 경험에 공감하면서 내가 가져가도 좋은 가치관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인생이 뚜렷해지고 자존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먼저 얻은 다음 책으로 가치관을 넓혀갔는데 지대널mək 최 사장님처럼 지식을 쌓은 이후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경험과 책 그리고 책과 경험 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책과 경험이 만나면 자존감과 내면이 무서울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보면서 성장하는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책을 잘 읽지 않았던 제가 이제 책이 없으면 일상의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들 6권을 추천드리고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면에 가까워지는 행운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니와 클로버였습니다.